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심사 관할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 문제를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논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검찰에 넘길지도 변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열흘씩 최대 20일간 구속기간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의 공소 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추민입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을 선포한 지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비상경 선포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수사 과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여름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5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호처 지휘부는 압박을, 직원들은 회유하는 가문 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서류 송달부터 체포영장 집행,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까지 모든 절차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구속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만에 다시 페이스북에 국민을 향한 편집글을 올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거리에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 애국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의 5문장짜리 짧은 글로 날짜가 함께 기록돼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체포 당일 장군의 손편지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올라온 대국민 메시지인데 먼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잘 읽다고 받겠습니다. 뜨거운 대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일이 있지만 이런 점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과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답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고 있다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들었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서부지방법원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지지자들이 선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새해 첫날 관저 앞에 지지자들은 애국시민이라고 호칭하며 편지를 전한 것과 달리 국민으로 대상을 넓히며 더 많은 참여를 호소하고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날짜를 따라 시의성을 강조하며 옥중일기 형식의 본격 메시지 정치를 예고한 걸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